며칠 동안은 기존에 바구미가 나왔던 곳만 계속 돌았었거든요. 근데 그쪽에는 이제 다 잡아서 안 나온 듯 하던데 새로운 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데로 날아가든가 했었겠죠. 먹은 흔적은 이렇게 참 많아요. 얘도 바구미가 먹은 흔적입니다. 저 하얗게 뭐같이 나온 게 바구미가 먹은 흔적인데 바구미는 없습니다. 어디를 갔을까요, 이 자식들이? 아무리 찾아도 바구미는 보이지 않고 바구미가 지나간 흔적은 있고, 오래 잡을 수 있는 만큼 잡아놔야 됩니다. 물론 올해 이제 전부 다 잡지는 못하겠지만 올해 최대한 많이 잡아놔야 내년에 좀 더 개체수가 줄어들어서 무화과 얘 피해가 좀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못 잡으면 무화과 수확하는 동안은 잡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마 눈에 보이진 않지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겨울이나 좀 지나서 여기도 먹은 흔적은 있어요. 겨울이나 좀 지나서 이제 문제가 되겠죠. 흔적은 있는데 없어요. 얘는 겨순이 참 많네요. 많이 먹었네요. 며칠 이쪽은 안 봤더니 심각하게 먹었는데 벌레는 보이지 않고. 이게 이제 저만 다 잡고 뭐 그런다고 문제 되는 게 아니고 어디선가 날아오기도 하고 뭐 산에서도 오고 이웃 농가에서도 오고 다양하게 어디서 나오겠죠. 제가 무화과 마이스터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전남 농업기술원에서 받고 있는데 무화과 재배하시는 농가들하고 뭐 한평, 해남, 영암 이렇게 다양한 지역, 강진 이렇게 전남권의 다양한 지역에서 오신 분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바구미가 없는 데가 없어요. 예. 지금 바구미가 여기저기 많이 나옵니다. 근데 뭐 딱히 또 어떻게 잡을 방법도 없어서 현재는 이제 이렇게 야간에 잡는 방법뿐인데 앞으로 무화과 농사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아무리 고소득이라고 해도 이렇게 계속 야간에 잡고 이렇게 하는 거는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시간이 10시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좀 늦게 나왔습니다. 보통 9시 정도에 제가 나와서 이렇게 돌거든요. 오늘은 조금 늦게 나왔는데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이렇게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무화과가 보통 이제 잎이 나는 시기가 3, 4월경인데 그때부터 봐야 돼요. 처음부터 바구미가 있는지 없는지 계속 봐야 되기 때문에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날마다 뭐 이제 자주 안 나올 때는 뭐 2, 3일에 한 번씩 보기는 하는데 2, 3일에 한 번씩 보면 이미 먹고 나무가 이제 초토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짓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그냥 웃으면서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거의 이 짓이 되고 있습니다. 달리 방법이 없으니까요. 이 녀석들은 왜 이렇게 안 컸을까요? 나무가 좀 바구미 때문에 안 큰 건지 뭐 다른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잘 안 큰 녀석들도 꽤 있네요. 얘는 키만 훌쩍 크고요. 이쪽들은 1년생들입니다. 아직 유인을 조금 덜 된 것들도 보이고요. 분명 바구미 먹은 흔적이 있는데 먹고 어디 도망갔을 리도 없고 옆으로 날아갔을 수는 있겠네요. 예전에 제가 바구미 잡아서 날개 펼치는 영상이 있었는데 뭐
컴퓨터 정리하다가 데이터를 날렸어요. 그래서 아주 귀중한 자리였는데 자료가 없습니다. 아, 이쪽이 문제네요. 키가 커요. 그래서 보이지가 않아요. 바나네, 뭐 집리카 이런 녀석들인데 키가 하도 크다 보니까 위쪽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저기 제가 170 정도 되는데 여기도 분명히 찐이 있거든요. 이렇게 찐이 있어요. 뭐 똥 같은 것도 이렇게 좀 있는 것 같고 그러는데 바구미는 없어요. 근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어딘가 있습니다. 어딘가에서 날마다 올라와서 먹고 도망가고 먹고 도망가고 그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는 무화과들이 전체적으로 수확이 좀 느립니다. 작년에 비하면 느린데 제가 가지고 있는 품종들이 다양한데 조생종들도 늦어요. 뭐 여러 가지 제가 모르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늦습니다. 좀 빨리 나오면 좋은데 찾으시는 분들은 많아요. 뭐 빨리 예약을 받아달라. 어차피 주문하면 한 달 뒤에 보내주는 건데 왜 아직 주문을 안 받냐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판매 계획이 짜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영상 올라가는 시점이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영상 올라가는 시점에는 이미 판매를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제가 뭐 영상을 찍고 또 전부 올리는 건 아니에요. 영상을 찍고 뭐 안 올리는 경우도 많고요. 매번 찍을 때마다 다 100% 또 올리지 않기 때문에 이 영상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흔적만 보이고 키는 저렇게 커갖고 바구미도 저 위에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언제 저까지 올라가나요? 그러니까 올라가다 말고 열매를 먹기도 합니다. 지들도 지쳐서 그러는지 올라가다가 말고 아래쪽에서 열매를 이제 갉아먹을 때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주로 이제 새순을 갉아먹긴 한데 아닌 경우도 존재합니다. 우스갯소리로 뭐 품종마다 혹시 안 먹는 품종이 있느냐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골고루 먹습니다. 품종 가리지 않고 앞에 있으면 자기 앞에 있으면 먹는 것 같고 없으면 안 먹겠죠. 이제 앞으로 슬슬 이제 수확을 하면 수확에 따른 여기도 하얗게 뭔가 있어요. 그런데 바구미는 없어요. 이야, 이 독한 놈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오늘은 바람이 좀 붑니다. 어디로 다 갔을까요? 하나 둘씩 익으면 작년에 리뷰하지 못했던 품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좀 제대로 못한 것들도 있고요. 최대한 많이 리뷰를 해볼 계획입니다. 역시나 계획입니다.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이제 수확해서 선별하고 택배 보내고 그리고 일부 남겨서 영상 찍고 이게 반복이 되는데 어쩌면 피해가 좀 많으면 여기 나왔네요. 이러고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열심히 새순을 안 먹고 얘는 잎을 이렇게 먹고 있네요. 저렇게 열심히 바구미가 왼손 놈들이 저렇게 녹여서 뜯어 먹는 건지 잎을 녹여서 먹는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먹고 있습니다. 우선은 얘를 잡아서 죽여야죠.
느낌이 좋지 않아요. 여기 있었으면 이놈이 이리 왔을 수도 있겠네요. 이 뒤쪽에도 먹었으니까. 일단 한 마리 잡았습니다. 상당히 큽니다. 2cm 정도 좀 더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이 녀석들이 왜 새순을 안 먹고 그냥 큰 튼튼한 잎을 먹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새순이 마음에 안 들었을까요? 보통 새순을 먹긴 하던데 새순이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봅니다. 이게 한 군데서 계속 나왔고 그 나무만 먹는 경우도 있는데 이동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뭐 바람이 분다거나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주변 나무로 가서 피해를 주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아까처럼 저렇게 이파리 위쪽에가 있다 보면, 여기 제가 아래에서 이렇게 후레쉬를 비추잖아요. 보이질 않아요. 나뭇잎이 좀 뭐 투명한 것도 아니다 보니까 먹은 흔적들은 많이 보입니다. 내년이 걱정입니다. 올해 이렇게 했어도 얘들이 또 얼마나 번식을 해서 나무를 또 아작내고 있을지. 슬슬 영상도 찍고 편집도 하고 해야 되는데 여기도 있네요. 얘 여기도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이야, 교묘하죠. 밑에서 이렇게 보면 안 보이겠죠. 이런 상태에서 보면 이렇게 해서 순을 먹고 있습니다. 저놈을 또 잡아서 죽여야죠. 아이, 나쁜 놈아. 벌써 2마리인데 이렇게 지나가면서 안 보이면 못 잡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날마다 해갖고 내일 왔을 때도 못 잡는다, 또 못 잡는다, 그러면 초토화 시키는 거죠. 나타나서 나무를 초토화 시킵니다. 근데 이게 또 잘 보일 때가 있고 잘 안 보일 때가 있고 그래요. 무화과 수확할 때도 잘 익은 거 가끔 놓칠 때가 있거든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려서 안 보일 때도 있고 보는 방향 때문에 안 보이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높은 녀석들은 잘 안 보여요. 돌아도 안 보이고, 공중에 올라가서 제가 떠다니면서 볼 수도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요새 나무들이 잘 자라지를 못해요. 워낙에 이제 물을 많이 주기는 하는데 자람이 조금 느립니다. 원래 이제 키가 저렇게 큰 애들도 있지만 잘 안 크는 품종들도 상당히 있어요. 품종 특성도 있겠지만 영양 상태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 안 크는 애들은 바구미 피해가 뿌리 쪽에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열매가 좀 안 달린 애들도 좀 보이기도 하고요. 다른 걸 떠나서 바구미가 제일 문제입니다, 현재는. 뭐 총채니 뭐니 다 뭐 얘기하는데, 총채, 노린재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커피라 그러면 바구미는 TOP입니다. TOP. 막강합니다. 나무를 그냥 통으로 아작을 내버리니까. 저처럼 이제 여러 품종을 키우는 사람들에게는 더 치명적입니다. 제 품종은 많이 있지만 뭐 한 품종을 막 여러 개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간혹 가다가 이제 뭐 2-3개만 갖고 있는 것도 있고, 올해 새로 이제 농장에 들여온 것들은 한 품종밖에 없어요. 그래서 걔 죽으면 없어지는 거죠. 그런 경우도 이제 간혹 있기 때문에 운명에 맡겨야죠. 그래서 이제 문제되는 나무들은 이제 바로바로 삽목을 해서 다시 늘릴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는데, 이제 지금도 몇몇 이제 표기가 잘 안 된 품종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다 보면 좀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보고 있는 거는 바나네입니다. 바나네. 보통 우리가 청무화과라고 하는 애들인데 키가 2m 이상 컸네요. 열매도 잘 달렸습니다, 올해 바나나.
작년에 바나나가 저를 좀 속을 썩혔어요. 너무 물러가지고 택배를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찾으신 분들도 많고 예약하신 분들도 많았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도 새똥인지 바구니똥인지 쟤는 키가 너무 크네요. 얘는 또 작은데 하여튼 밤마다 이러고 살고 있습니다. 저만이 이렇게 사는 건 아니고요. 무화과 농가, 많은 무화과 농가들이 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이래갖고 무슨 무화과를 더 늘리겠느냐 그러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이러지 농장 늘릴 수가 없다, 힘들어서 하겠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조금 고민 중이긴 합니다. 그래도 한 2,000평 이상은 해야, 하우스 2,000평 이상은 해야 어디 가서 무화과 합니다 이 정도 할 수 있는데 그 정도는 안 된 것 같아요. 저 앞에 좀 색다른 놈이 있네요. 얘는 하늘소입니다. 저런 시기로 도망갔어요. 얘는 하늘소류, 바구미가 아니고 하늘소류인데 어디 갔을까요? 별것들이 다 날라들어요. 이거 도망갔지. 하늘소도 있습니다. 참 별게 다 있죠. 조그만 하늘소인데 거미들이 다 도망갔네. 거미들이 다 잡아먹으면 좋은데 못 잡아먹죠. 왜 이걸 했냐면 뜨거워요. 뜨거워. 플래시가 뜨거워서 오늘 바깥 온도도 뜨겁다 보니까 플래시도 뜨겁네요. 저 위에는 볼 수가 없다. 일단 저한테 좀 몇 가지 잘 없는 품종들 때문에 조금 고민이긴 합니다. 어떻게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하늘소까지 조그맣네. 근데 하늘소는 원래 이제 예전에 이제 피해가 컸다 그랬는데 하늘소는 요즘 우스갯소리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있으나 마나 그런 거 좀 있냐 그러고 지나가는 게 돼버렸습니다. 옛날에는 걔가 끝판왕이었는데 요즘 하늘소는 뭐 그냥 먹다 하라 우스갯소리로 그럽니다. 1차 유인은 한번 했습니다. 유인줄이 남아있는 것도 있는데 아직 덜 자라거나 뭐 순모지가 있다거나 뭐 그런 애들은 유인을 하지 못해서 아직 그 상태로 머물러져 있습니다. 근데 아마 시간이 나면 다시 이제 유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마 일부는 이제 수확하면서 유인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워낙에 더우니까 수확을 하면서 하기엔 조금 힘든데 별도 시간을 가지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녁 시간대에 한다거나 지금은 아침에 일어나서 유인 좀 하고요. 풀 좀 잡초 제거 좀 하고 다시 낮에는 시원한 데서 숨어 있습니다. 블로그 글도 쓰고 영상 편집도 이제 가끔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녁 때가 되면 다시 하우스에 들어와서 유인 작업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밤이 깊어지면 무화과들이나 바구미가 나오니까 바구미 잡으러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당분간은 이렇게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늘 같은 얘기 반복하긴 하지만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습도가 참 높네요. 습도가 높은 것도 있지만 온도가 현재 한 27도 정도 돼요. 하우스 내부 온도가. 그래서 습도 문제도 있지만 더워요. 바람은 부는데
바람도 뜨거운 바람 불고요. 예. 얘들은 성장을 멈췄네요. 이쪽 애들은. 어떤 놈은 하우스 천정을 뚫을게 세고, 어떤 놈은 크다가 말고, 이제 품종마다 크는 속도나 뭐 이런 게 다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되기는 합니다. 열매가 정말 탁탁탁탁 다 붙은 애들이 있는가 하면, 뭐 나무 한 그루에서 열매 한 5개? 예. 이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여기도 뭔가 하얀 게 있는데, 얘는 VDS군요. 이파리 참 큽니다. 없습니다. 없어. 바구미가 없어요. 먹고 사라졌습니다. 이게 이제 많이 나오는 농가들은 뭐 평수 한 1000평 정도에서나 막 100마리씩 잡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100마리면 저는 이제 그렇게까지 아직 잡아본 적은 없어요. 많아봐야 10마리 이내였는데, 저도 꽤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둘러보면 여기저기 좀 뭔가 먹은 흔적도 있고 그래서 있을 것 같은데, 여기도 이제 보면 잘하시는 영상이 나올까요? 네, 저렇게 뭔가 좀 이파리가 지저분해진 게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위쪽에서 이렇게 상처를 내고 먹으면서 똥을 싸요. 그럼 똥이 밑으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저게 똥인지 아닌지는 모르는데, 일단 이렇게 먹고 흔적을 남기고 하면 이파리 떨어져서, 나무도 죽이는데 이파리 본질까지 떨어뜨립니다. 무화과 잎 판매를 하니까 저런 것도 좀 고려 대상이긴 하죠. 되도록이면 좋은 잎을 보내야 되니까요. 무화과 잎 얘기가 나와서 제가 이제 설명드리면, 저도 처음에 이제 무화과 잎을 뭐 판매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요청이 오셨어요. 처음에는 그냥 몇 분이 무화과 잎 좀 보내주세요. 무화과 주문할 때 좀 보내주세요. 그러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뭐 이제 그 무화과 구매했을 때 보내드렸으니까 제가 뭐 많이 보내드리지는 않았어요. 뭐 한 몇 장? 한 5장 정도? 네, 그렇게 했는데 별도로 이제 판매해줬는데 그분들이 이제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나는 좀 많이 필요한데, 차라리 팔아라. 그래서 이제 판매를 하기 시작을 했죠. 판매하게 하다 보니까 예, 점점 찾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소문을 들으셨는지 아니면 이제 제가 블로그에 이제 관련 내용을 쓰니까 블로그를 보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찾으시는 분들이 점점 늘었어요. 그래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뭐 생과, 과일 먼저 포장하고 이제 잎 포장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했고요. 올해도 이제 초기에 계획은 세웠었는데 냉동고나 이런 게 조금 이제 얼음 준비나 뭐 배송하기 위해 뭐 스티로폼박스 준비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못했습니다. 그래도 현재 이제 거의 준비가 끝나서 보낼 계획이. 여기 있네요. 과일을 먹어요. 못됐는데. 저게 뭐예요? 근데 안 보여요. 진짜. 잡으면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진짜. 내 모아가들. 이게 뭐야? 진짜 보이지도 않고. 하여튼 과일에도 피해를 줍니다. 줄기에도 피해를 주고, 굼벵이가 됐을 때, 애벌레인가요? 굼벵이 됐을 때는 여기도 다 뜯어먹었어. 굼벵이가 됐을 때는 저기 있네. 열심히 또 드시고 계시구만요. 여기요. 뒤에 숨어서 안 보이죠? 열심히 드시고 계시구만요. 너이씨, 이리와, 씨. 다리가 아파요. 야. 잘 죽지도 않아. 나쁜 놈들. 일 좀 어떻게 줄여볼 생각이었는데 안 되는. 여기도 이렇게 이제 그 배설물 같은 게, 이게 배설물인 것 같아요. 먹고 이제 소화시키고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입에 상처가 조금씩 있는데 안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초토, 금방 초토화 시킵니다. 나와서. 예, 나무 하나 초토화 시키는 거는 금방인 것 같아요. 어디서 날아왔다기보다는 이 근방에 여기서 이제 부화를 했거나 뭐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뭐 정확하게 얘들을 인지해서 딱 저기 있다 이렇게 잡을. 여기가 원래 이제 좀 심했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심했었는데 꾸준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근방에서. 다시 이파리 얘기하겠습니다. 무화과 잎. 예, 무화과 잎 주문하신 분들이 이제 계시다 보니까 저는 이제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모르니까 제가 이제 주문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여쭈어봤습니다. 이제 뭐 카페도 있고요, 개인들도 계시고, 뭐 베이커리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어디 뭐 화장품 회사인가 뭐 이런 데 쪽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샘플링해서 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주로 이제 나가는 거는 이제 카페나 이제 뭐 이런 데서는 가루 만들어 가지고, 아니면 그 오일, 입으로 오일을 만드시더라고요. 오일 추출해 가지고 이용하신다 그러더라고요. 녹색으로, 녹차 대용으로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었고, 오일을 만들어 가지고 향을 뭐 낸다고 하시는 분도 계셨고, 그다음에 이제 잘게 그 잘라서 차로 드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차로 드시는 분들도 계셨고, 여기도 뭔가 좀 불안하죠. 차로 드시는 분 계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고기 같은 거, 뭐 훈증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런 형태로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랬습니다. 저도 좀 궁금하긴 해요. 이걸 정확하게 어떤 용도로 활용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저도 뭔가 좀 해보고 싶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제가 이제 이건 잘못된 거네. 여기 또 있네요. 여기 밑에가 있어. 야, 보이나요? 이 영상에서 이렇게 밑에 숨어. 얘 하나가 가만히 놔두면 이제 초토화를 시키겠죠. 이쪽을. 얘는 좀 작네요. 새끼. 일단 많이 있어요. 지금 4마리째인가요? 이게 더 많을 것 같은데, 이제 제 눈에 안 보이면 못 잡는 거니까. 다시 이파리 얘기. 진짜. 그래서 여기저기 이제 활용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그걸 가지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해볼까 하고, 해외 자료도 검색해 보면 다양하게 쓰이긴 합니다. 뭐 짧은 영어로 이거저거 이제 해보면 뭐 기본적으로 요리해서 오일 형태로 하는 것들도 있고. 얘가 뭘까요? 얘 RDB 같은데. 이거 가고 있네요. RDB. 그래도 좀 늦긴 한데 RDB가 이거 가네요. RDB 영상은 조만간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간 잎도 많이 찾으십니다. 잎 모양 때문에 찾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잎 모양이 하도 이제 품종이 다양하다 보니까 잎 모양에 별로 해서 뭐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찾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이제 워낙에 다양한 분들이 다양하게 쓰이신다고 그래서 저야 뭐 기존에 이제 버리던 잎이기 때문에 나름 어느 정도 소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일류로 이렇게 추출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시긴 하는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 오일 추출해서 잎을 좀 대량으로 꾸준하게 보내달라 그러면 내가 추출해 가지고 오일로 해서 뭐 1년 내내 쓰겠다 이렇게 하시는 카페나 베이커리 분들이 좀 계세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추출하나 궁금하긴 한데 그건 안 알려주시더라고요. 추출하는 방법은. 근데 인터넷 어딘가에 보면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참깨 들깨처럼 뭐 추출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간 오일로 해가지고 뭐 냉장 보관해서, 왜냐면 그 무화과 잎이 1년 내내 나오는 건 아니니까 미리 저장해 놓고 쓰신다고 하신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좀 저를 이제 늦게 알아서 그러신 분들이 계셨는데, 이제 제가 그렇게 안내는 했어요. 뭐
무화과를 저만 키우는 것도 아니고 뭐 영암이나 해남이나 해서 거기 농가들이 많으니까요. 타 지역에도 있고 뭐 어차피 무화과 잎이 다 비슷한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해서 다른 농가들 것도 좀 제가 없을 때는 얘기를 드렸는데, 이제 우선 잎 모양 자체가 이제 좀 독특하기도 하고 좀 미세하게 향도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잘 향을 못 느낍니다. 맛도 잘 못 느끼는데 쓰시는 분들 자체가 뭐 모양도 다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러 더 이제 찾아와서 주문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아마 조만간 다음 주 정도에는 아마 예약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보낼 것 같습니다. 보이지가 않아요. 이게 참 난감합니다. 얘들은 유인을 안 하고 놔뒀더니 청마가는 이제 비교적 곱게 자랍니다. 그래서 놔뒀더니 결국은 들어 눕네요. 꼿꼿하게 대나무처럼 그렇게 할 줄 알았더니 항상 또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열매가 이제 커가면서 조금씩 눕는 것도 있고요. 어휴, 바닥에 비닐이. 농사를 잘 못 지은 것 같아요. 풀도 많고 맛이야 다 보장되는 것들만 키우고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유인도 아직 덜 되고 바닥에도 아직도 뭐 온갖 잡다한 것들이 많고, 하여튼 올해 바나나는 제일 잘 됐습니다. 뭐 잘 됐다고 해서 이제 맛이 다 좋거나 그러지 않는데, 나무로 봤을 때는 올해 가장 잘 된 것 같아요. 옆동으로 이동하겠습니다. 특수한 모양의 잎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잎을 보고 이제 뭐 품종을 고르거나 품종을 재배하거나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아직은 그냥 좀 이런 길쭉한 거, 이런 거 위주로 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 어느 분들은 또 동그란 잎, 큰 잎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도 계셔서 언젠가는 이제 정리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워낙에 이제 품종도 많고 막 섞여 있다 보니까 제가 그거를 딱 정리를 해서 뭐 동그란 모양, 뭐 긴 손톱 모양 뭐 이렇게 해가지고 판매는 하지 않습니다. 그냥 랜덤하게 그때 하고 있는데, 이제 가끔 뭐 나는 동그란 걸 좀 많이 해달라, 아니면 큰 걸로 좀 해달라, 나는 좀 작은 잎으로 해주면 좋겠다, 그러신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제가 현재는 원하시는 대로 되도록이면 해주려고 하고 있는데 힘들어요. 이게 뭐 이제 뭐 하루에 한 건만 주문이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문 주신 분 그 다음에 그거 이제 또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일일이. 그래서 체크하다 보면 뭐 잘 못 가는 경우도 간혹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되도록이면 그냥 혼합으로 섞어서 보내겠습니다 그러는데도 그래도 되도록이면 맞춰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좀 쉽지는 않아요. 여기도 애가 상태가 영 메롱인데 어디 갔니 바구니야. 얘는 이름이 뭘까요? 이름도 안 보이네. 덥네요. 27도 28도. 얘는 이게 도핀리마다 뭐 졸리타이거 그 정도인데 완전히 고스트, 다 노랗고 하얗게 돼서 힘들 것 같습니다. 나의 타시켄트 유인에다 다 뿌려먹고 가지가 몇 개 안 남았어요. 바닥에 누운 놈들도 있고. 얘는 뭔데 겨순이 이렇게 많이 날까요? 참 말 안 듣습니다.
그래도 RDB가 익어가는 거 보니까 슬슬 익어갑니다. 제가 영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자막을 제가 되도록이면 입히려고 하고 있는데 자막을 하니까 오래 걸려요. 엄청나게. 그래서 그리고 제 습관이 꼭 말할 때마다 예, 그리고 그러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예, 하다 보면 뭐 대본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니니까 자꾸 이제 그렇게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거를 다 잘랐습니다. 1시간 하고 중간에 잘라내니까 뭐 5분도 안 되네.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래서 아예 모르겠다. 그냥 이상한 표현, 잘못된 표현이 있거나 잘못된 정보가 있는 거 아니면 그냥 올리자. 예, 그렇게 좀 바꾸고 있습니다. 제가 뭐 전문적으로 하는 유튜버도 아니고 이 유튜브 찍어가지고 뭐 돈을 벌자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홍보, 무화과에 대해서 홍보하고 제가 알고 있는 지식, 정보 그리고 품종에 대한 설명. 저보다 많이 가지고 품종이 있으신 분도 있으실 거고 저보다 농사 잘 지은 분들이 훨씬 많은데 그냥 제가 아는 선에서는 이 정도 이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정보가 간혹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은 되도록이면 한 번 더 제거하고 영상을 하는 걸로. 자막을 할 때도 있어요. 그냥 간혹 가다가 이 자막은 꼭 필요하다. 제가 그 음성으로 이제 녹음을 해서 나가는데 간혹 잘못된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는 이제 자막으로 해서 좀 색을 다르게 한다거나 해서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머릿속에 생각은 많고 표현은 해야 되고 말은 잘 안 되고 얘는 훌리어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엉망입니다. 며칠 전에 유인하다 뿌려먹은 가지네요. 이게 좀 체계적으로 이렇게 딱 마음을 먹고 이렇게 해야지 딱 하고 하는데 녹화된 거 보면 별로운 말을 다 하고 한 말 또 하고 틀린 정보도 많고 이 설명하다 저거 설명하고 저거 설명하다 이거 설명하고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게을러 갖고 땜빵도 안 했습니다. 이제 한동 반 정도 한 것 같은데 무지하게 덥네요. 이쪽에 나무들은 상태가 영 메롱인데 이게 바구미가 이거는 바구미가 아니고 그 관수 물 주는 게 빠졌어요. 꼭지가. 그래갖고 한번 심하게 말랐어요. 그래서 그 뒤로 상태가 안 좋습니다. 회복을 못해요. 얘는 너무 뭐냐, 이파리가 위로 다 올라가 가지고 볼 수가 없어. 거미줄도 있고 거미가 다 잡으면 좋겠는데 이게 여기는 이제 정글이네요. 정글. 똑같은 품종이어도 잘 크는 나무가 있고 잘 안 크는 나무가 있어요. 쟤랑 같은 건데 쟤는 잘 크는데 얘는 잘 안 커요. 그리고 얘는 작년엔 잘 컸는데 올해는 또 안 크고. 이것들이 당최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품종 키우었을 때 장점은 여러 가지 품종이 나오다 보니까 다양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뭐 무화과가 그냥 뭐 닮은 다지 그런 게 아니고 완전히 정말 30브릭스 넘는 당도를 내뿜는 당도를 가지고 있는 품종도 있고요. 당도는 좀 그럭저럭 녀석들도 좀 있고요. 여기도 뭔가 하얀 여기 있는 거 보면 드시고 어디 가셨나. 아래쪽도 한번 볼까요? 보이지가 않네. 어딜 가셨을까. 당도가 높은 것도 있고 색깔도 다양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검은색, 노란색, 갈색,
그다음에 이제 빨간색도 있고요. 뭐 그리고 조금 이제 애매한 색들이 있어요. 뭐 무늬가 있는 것들도 종종 있고요. 예, 리마다라고 하는 열매에 무늬 있는 것들도 꽤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색을 즐길 수 있고 모양도 다양합니다. 어떤 것들은 뭐 동글동글한 것들도 있고요. 기다란 것도 있고 아주 작으면서 동글동글한 거 있고 물방울 모양도 있고 모양도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잎 모양도 다양하고 열매도 다양하고 맛도 다양하고 색도 다양하고. 예. 그래서 이제 뭐 이제 몇몇 분들이 오색 무화과 5가지 색깔로 해서 하자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오색이다 이렇게 딱 표현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익는 시기가 조금씩 달라요. 뭐 모든 품종이 8월이니까 다 익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어떤 것들은 8월에도 있고 뭐 9월에도 있고 정말 늦은 애들은 뭐 9월 말 10월 다 돼서 익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딱 표현해서 그거 모든 색깔을 다 갖춰서 하긴 좀 어려웠습니다. 이 파나치가 2년생 파나치 같은데 3년생인데 열매가 몇 개 없네요. 그러다 보니까 오색을 딱 맞추긴 힘든데 표현하기는 되게 좋습니다. 판매할 때는 여러 가지 색깔의 여러 가지 품종의 무화과를 판다 이렇게 하긴 좋은데 제가 현재는 그냥 호남 무화과라고 그냥 여러 가지 섞여 있다 하는데 뭔가 좀 독특한 이름을 갖고는 싶은데 아직은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얘는 왜 안 클까요? 어떤 품종인지 훌리어라고 써줬는데 안 크네요. 하여튼 최근에 잘 안 큽니다. 나무들이 순모지도 많이 없고 이 크는 애들은 모르겠어요. 얘는 왜 이렇게 커? 이런 생각도 드는데 크는 애들은 벌써 2m 뭐 이상 올라갔는데 안 크는 애들은 한 1m에서 멈춰 있는 애들도 많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품종을 하면 뭐 홍보하기도 편하고요. 워낙에 이제 유니크하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없으니까 여러 품종을 실제 뭐 한 250개를 보유해서 최소 5품종 이상이 이제 혼합돼서 나가거든요. 많으신 분들은 정말 거의 다 나가시는 경우도 있고요. 저 새 있어요, 새. 저 보이나요? 저 새, 저 웃기네요. 야, 자냐? 저 새가 저렇게, 새가 좀 벌레 좀 잡아먹었으면 좋겠어요. 자지 말고 벌레 잡으라고. 똥 싸지 말고. 이야, 저 새가 뭐죠? 저기 빈추라 그러나? 참새는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안 일어나시는 내 하우스인데 자기 집처럼 사는 진짜 환장하겠습니다. 벌레들도 자기들 집이라 그러고 새들도 자기 집이라 그러고 내 하우스인데 이제 하여튼 장점은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제 홍보도 쉬우니까 판매도 좀 쉽습니다. 예. 뭐 사실은 양이 적어서 판매가 쉬운 게 아니고 홍보에 비해서 양이 적어요. 이렇게요. 안 달린 열매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확량 자체가 적다 보니까 판매하는 거는 금방 하죠. 하여튼 뭐 그게 장점이고 단점이라 그러면 제 영상들이 이렇게 이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각각의 나무의 특성이 다 다르다 보니까 키우기가 조금 난해합니다. 어떤 녀석은 키가 쭉 크는 녀석들이 있고 여기는 뭐 여기 보시면 들어 눕죠. 근데 열매는 많이 달렸어요. 이런 품종이 있는데 여기 앞에 보시면 키가 커요. 그래서 품종도 조금씩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키우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물을 큰 나무에 맞춰야 되는 건지 작은 나무에 맞춰야 되는 건지 품종 선별이 좀 필요하긴 한데 좀 아쉽기는 해요. 그래서 조금 어렵고 이런 품종들 얘는 이름을 한번 볼까요? 이름이 안 써졌는데 DLR 같기도 하고 너무 열매가 맛은 있는데 라즈베리라든가 열매가 많이 안 달리는 품종들도 있고요. 즉 품종 특성을 다 모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키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하여튼 그게 제일 좀 복잡합니다. 제가 일일이 나무나 그걸 따져서 물을 주거나 비료를 주거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계가 다 있기 때문에 동시에 물을 주고 동시에 물을 끊고
비료양도 동시에 주고 하는데 어떤 녀석들은 잘 크고 어떤 녀석들은 안 큽니다. 그리고 이제 비료가 과한 품종들도 있고 이제 똑같은 품종이어도 어떤 품종은 물이 부족한 애들도 있겠죠. 그 기준을 가지고 딱 키우기가 어렵습니다. 국내에서 많이 재배하는 도핀이나 이제 제가 바나나를 중간중간 심어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조절을 하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좀 난해합니다. 이렇게 얘는 뭐냐? 얘는 로자 같은데 밑에는 열매가 없고 한 10마디 쉬고 여기서부터 열매 올라옵니다. 작년에 이러지 않았는데 이걸 이제 좀 더 열매를 잘 달리게 하는 게 기술이겠죠. 이런 게 조금 아직은 제가 부족합니다. 각 품종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지만 성장에 대해서도 조금 부족하고 이렇다 보니까 이제 수확량이 고르지가 않아요. 어떤 품종은 수확량이 많고 어떤 품종은 느리고 그러다 보니까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 가지 품종을 섞어야 되는데 잘 안 익어가지고 몇 품종만 뭐 그래도 5개 이상은 나가긴 합니다. 5종류 이상이 섞여서 나가긴 하는데 그런 경우도 간혹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품종 특성을 제가 모른다 그랬잖아요. 뭐 해외에서는 잘 된다 그러 품종 특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뭐 아주 맛평가도 좋고 열매도 많이 달리고 그러는데 국내에서는 그러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키우는 방식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렇긴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꽤 됩니다. 그래서 뭐 해외에서는 과일도 좋고 그렇다는데 국내에서는 별로다. 근데 대체로 해외에서 좋다 그런 게 국내에서도 좋은 것 같긴 합니다. 그렇지만 뭐 검증 안 된 게 워낙에 많다 보니까 청개구리도 보이고 그러네요. 보니까 그런 문제에는 뭐 제가 이게 습관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제가 아직은 노력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걸 이제 선별을 해서 좋은 품종을 선별을 해서 뭐 이제 열매가 잘 안 달린다거나 잘 안 큰다거나 뭐 그런 것들은 없애면 되는데 이게 참 구하기도 어려워 여러 개 모으기도 어려웠던 것들이다 보니까 쉽게 버리기도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몇몇 무화과는 맛이 없는 애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저도 재배하면서도 이게 무화과인가 싶은 애들도 좀 있습니다. 해외 자료 찾아보면 사료용이다 그런 품종들이 있습니다. 과가 커요. 그래서 그걸 찾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죠. 맛이 없습니다. 드시고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 설명은 드리는데 뭐 안 보내드리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제 받으시고 조금 뭐 이런 걸 보내놨나 그럴 수도 있고 애초에 그런 거는 제가 좀 차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당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단점 중에 하나가 맛이 급격하게 변하는 품종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초지기에는 맛이 상당히 좋아요. 그러다가 찬바람이 불면 대부분은 당도가 올라가는데 찬바람이 부는 10월 말쯤 되면 그냥 신맛이 나요. 이게 뭐야? 다들 저도 처음에 놀랬고 그거 받으신 분도 아니 무화과가 이상하다. 뭐 어떻게 이상하세요? 했더니 쉬어. 아니 무화과가 이렇게 쉴 수가 있냐? 그래서 제가 좀 뭐가 잘못됐나 보네요.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나중에 알았죠. 이거 뭐야? 무화과가 신 경우도 있구나. 그런 품종들이 한 2개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품종 특성을 잘 모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겠죠. 일단 그런 쪽의 문제들, 아직은 이제 발견 안 된 문제들도 있겠지만 그런 쪽의 문제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삽목에서 실패한 경우도 많았었고요. 뭐 저를 이제 거쳐간 품종은 제가 이거저거 해보면 한 300개 넘은 것 같은데 가지고 있는 거는 한 250개나 좀 안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이거저거 하다 보니까 아니 뭐 더 필요하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이 정도에서 만족 못하면 병 아닌가, 무슨 수집병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몇몇 나무들은 잘 안 커요. 이거 그래서 따로 한번 어떻게 키워볼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아직은 이제 계획만 갖고 있는데 언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우선 지금 있는 것도 사실 감당이 잘 안 되긴 합니다. 뭐 평수 1000평의 나무 수는 한 1480 거의 1500그루죠. 이제 뭐 예비용으로 가지고 있는 것까지 해서 한 1500그루가 넘는 것 같은데 이거를 다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1000평을 혼자 관리하는 것도 힘들고 수확하는 것도 힘들고 이제 그런 부분은 있는데 더군다나 이제 이렇게 이제 품종이 다양하다 보니까 더 힘들죠. 이게 원래 이렇게 크는 건지 아니면 제가 잘못 키우는 건지,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이 키우는데 뭐 이렇게 과일이 큰 품종들도 있고 얘는 이제 도핀 유사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품종이 있고 이렇게 야 너는 반년 동안 뭐 했냐, 이런 품종들도 있다 보니까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름을 모르는 품종들이 꽤 있어요. 애초에 이제 그 제가 이름을 구별을 잘 못해 가지고 뭐 글씨가 지어졌다거나 뭐 다른 문제들로 인해서 라벨을 잃어버린 것도 이거 키가 3m 하냐 잃어버린 것도 있고 애초에 저에게 이제 잘못 들여온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A라는 품종인데 뭐가 잘못돼 가지고 키가 너무 없다. 여기도 뭔가가 있을 것 같은데 A라는 품종인데 잘못돼서 A가 아닌 거죠. 그런 것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 것도 꽤 있다 보니까 제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 부분. 영상이 시커멓겠네요. 제가 이렇게 잡아당겨 원래 머리에도 헤드라이트를 하나 하고 왔어야 되는데 요새 자꾸 까먹고 있습니다. 뭔가 있어 보이지가 않아. 이건 내년에 진짜 문제 될 텐데 보이지가 않으니 어쩝니까 이거를. 나무는 무지하게 크네. 내년에 아마 잘못되면 이제 나무들 뭐 죽거나 그러겠죠. 얘는 삽목 실패한 전목 실패한 데저트킹 같습니다. 새가 다 잡아먹었을까. 뭔가 똥 흔적은 많은데 똥 흔적은 많지만 벌레는 보이지 않는다. 하여튼 주저리 떠들고 있습니다. 여기도 뭔가가 안 보입니다. 이게 좀 이제 좀 우스운 소리이긴 하는데 어느 날은 며칠 동안은 한 마리도 안 잡혀요. 그래서 오늘 좀 쉬자. 그래 어제 쉰 김에 하루 더 쉬자. 그렇고 어느 날 갔는데 막 7마리 나오고 막 뭐 이제 하면서도 그러죠. 어제 할 걸, 어제도 둘러볼 걸 이제 말은 그러는데 뭐 마음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뭔가가 참 얘들이 있는 것 같은데 보이질 않네. 여기도 파먹은 흔적은 있거든요. 이쪽을 상당히 많이 파먹었는데 얘가 어디로 갔어요. 밑에 보이지도 않고 색깔도 참 흑색깔이랑 비슷해가지고 보이지도 않아요. 당분간 밤에 또 해야죠. 열심히 잡아야죠. 말은 열심히고 입만 열심히. 얘는 겨순이 왜 이러냐? 품종은 모르겠는데 와
얘가 도핀 리마다 졸리타 이거 아마 둘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냥 이쁜 녀석도 있군요. 그냥 방치해둬서 키우고 저런 건 삽목에서 내년에 이제 무늬 좋은 걸 찾고 그거를 이제 증식하고 그런 용도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제 원복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 일반 무화과로 되는 경우도 있고. 아까 영상에 봤듯이 전부 하얀색으로 해가지고 죽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유는 모르지만 운명이라고 생각을 해야죠. 이쯤에서도 한 마리 좀 나올 것 같은데 안 보이네요. 아까 그쪽에서만 보이고. 이놈 바구미 때문에 머리가 아픕니다. 일단 뭐 여러 품종 했을 때 장단점은 확연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확 시기, 아까 단점 중에 하나가 일반적인 이제 도핀이나 한 품종을 키웠을 때는 익을 때 이제 동시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수확하기가 편해요. 얘는 품종마다 이제 익는 시기도 다르고 뭐 색깔도 다르다 보니까 도핀 같은 경우는 뭐 녹색이로 좀 익다거나 입구가 갈라진다거나 뭐 그렇게 이제 흔히들 아는 지표가 있죠. 이 정도면 익었을 거다. 그런 게 있는데 이제 여러 품종을 하다 보니까 그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이게 익은 거야? 그래서 제가 일일이 확인을 살짝 눌러본다거나 뭐 이런 형태로 이제 색이 변하는 것들은 이제 금방 하는데 색이 안 변하는 애들이 있어요. 뭐 끝까지 녹색인 애들, 뭐 화이트 마데리아, 스트로베리 베르테, 뭐 JHA 뭐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은 사람들 보고 따먹으라 그러면 안 따먹습니다. 예, 왜? 껍질이 녹색이니까 그냥 놔둬요. 안 익었더라. 야, 너 들어가서 먹으라 그러던데 하나도 안 익었더라. 택배하면 전화 옵니다. 사장님, 네, 안 익은 거 보내셨어요. 안 익은 거 보내셨어요. 나쁜 놈이 됩니다. 설명을 이제 드리죠. 제가 여러 무화과를 키우다 보니까 과피도 좀 노란 것들이 존재합니다. 한번 이제 과육을 한번 이제 잘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SV나 이런 애들은 과육이 엄청 붉어요. 그래서 원래 이런 거예요?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예,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맛있게 드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얘도 먹은 흔적은 있어요. 근데 벌레는 안 보입니다. 나의 사랑스러운 무화과를 또 어떤 놈이 와서 헤집고 있는데 분명히 여기 어디 있는데 먹고 내려갔을까요 벌써? 야, 거미 너 일 좀 해. 거미가 일을 안 해요. 응? 달려가서 잡아먹으란 말이야. 근데 저 정도 작은 거미는 못 이길 것 같아요, 바구미를. 거미가 좀 더 크던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그런 경우도 좀 있고요. 하여튼 뭐 좀 무른 경우도 많습니다. 이제 특성상 좀 무르게 수확한 후에 빨리 물러지는 품종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물러지는 품종들도 조금 문제가 되기도 하고, 이제 간혹가다 이제 여러 품종 하다 보면 좀 과일이 큰 품종들이 있습니다. 유난히 좀 큰 애들이 몇 개 있어요. 이제 뭐 맛도 괜찮고 그러는데 큰 품종들 제가 보통 이제 택배 보낼 때 뭐 한 팩, 두 팩 이렇게 보내거든요. 한 팩은 한 600g 해서 원래 500g인데 이제 크게 작은 애들이 있다 보니 흔들리지 않게 넣으면 600g 들어가거든요. 한 팩 보냈는데 큰 것들만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과가 유난히 큰 애들이 가끔 이제 포장하다 보면 한 팩에 몇 개 들어가지가 않아요. 이제 보통 도피는 경우는 5개, 6개, 큰 건 4개, 이렇게 4개, 5개, 6개 들어가는데 제가 예전에 해보니까 4개 들어가니까 꽉 차더라고요. 근데 한 팩 4개 해가지고 보내드리면 이제 과가 크니까 그래도 먹을 만하긴 한데 영서운하죠. 달랑 4개 들어가 있으면 가격이 싼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다시 한번 조합을 하고 그러죠. 이야, 이 까마종 미쳐버리겠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3마리 정도, 4마리 정도 잡은 것 같은데 먹은 흔적이 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 싶습니다. 하우스 작년 것도 정리 안 되고, 아니 올해 이제 삽목하고 뭐하고 한 것도 다 정리도 안 되고 그러는데, 이제 수확철이 다가오다 보니까 바구미도 잡아야 되고 뭐 또 해야 되고 쉽지는 않네요. 네, 오늘은 한 4-5마리 잡은 것 같습니다. 뭐 카운팅을 하진 않으니까요. 아마 당분간은 계속 이게 반복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시간 나면 좀 더 자주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은 한밤중에 바구미 잡으러 하우스에 나온 영상입니다. 감사합니다.